대체로 새로운 갤럭시가 나오면 상위 모델만 주목을 받고 구매 목록에 넣어두시는데요. 그런데 이번 S23 시리즈는 발표가 되자마자 기본형 제품에 눈길이 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플러스도 울트라도 아닌 기본형을 왜 샀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도 역시 나한테 기본형은 좀 아니다 싶으면 진짜 아닌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S23 시리즈가 출시되었죠. 작년 S22는 제가 울트라 모델을 구매했는데 리뷰는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테크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큰 변화도 없고 재미가 없어서 뭘 소개할 생각도 귀찮았어요. 바로 이전까지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플립 4를 메인폰으로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역시 두 제품 모두 리뷰는 안 올라왔죠. 이유는 간단한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테크 제품들이 재미가 없어서 이걸 소개하기가 귀찮았어요. 진짜 요즘 스마트폰들 정말 재미없습니다. 근데 재미없다고 투덜대면서도 이번에 갤럭시 S23를 구매했는데요. 플러스 아니고 울트라 아니고 완전 기본형 S23를 구매했습니다. 테크 쪽 좋아하면 당연히 울트라 살 것 같은데 의외죠. 그동안 삼성의 기본형 제품들은 플래그십이어도 애매하게 끝나누기를 해서 이상하게 손이 안 갔습니다. 또 저는 작고 가벼운 폰을 선호하는데 작고 가벼운 걸 선호하면 스펙도 낮고 가격도 싼 걸 원하는 줄 아나 봅니다. 저는 작고 적당한 크기에 빠리빠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항상 원했는데 드디어 S23 기본형이 제가 원하는 기준점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크기와 무게인데요. 요즘 폰들 무게가 200g을 기준으로 잡는 건지 진짜 너무 무겁습니다. 고기 한 근이 600g이니까 3분의 1근입니다. 가게 삼겹살 1인분보다 무겁죠? 근데 이번 갤럭시 S23는 공식 스펙이 170g입니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크기의 아이폰 14 프로는 200g이 넘어가고요. 무게와 떼놓을 수 없는 화면 크기, 요즘 스마트폰의 기본 크기가 6.1인치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크기가 곧 디스플레이의 크기죠. 펀치홀 디스플레이와 그 속에 전면 카메라, 그리고 잘 숨겨둔 수화부 스피커와 지문인식 센서 때문에 이거 무슨 빅맥송 같은데? 펀치홀 디스플레이, 속에 전면 카메라, 잘 숨겨둔 수화부, 지문인식 센서까지. 빠라빠빠. 아무튼 베젤은 존재하지만 너무 얇아서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전에 아이폰 8 플러스를 사용할 때 친구가 한 말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카페 테이블에 놓인 제 폰을 보고 야, 이 새끼 폰 봐봐, 크기 개 큰데 액정 크기 나랑 똑같아. 저는 또 뭔 소리 하나 싶어서 폰을 대봤는데 저항 없이 실수가 터졌습니다. 이게 그때 아이폰 8 플러스인데 요즘 시점으로 보면 잉여 공간이 좀 불편하죠. 그리고 얘가 더 크네. 과거에 제일 컸던 모델이 요즘 제일 작은 모델이랑 비교해도 더 작습니다. 뭔 소리야? 아무튼 요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마지노선이 6.1인치로 좀 더 작아지면 확실히 하나면에 보여주는 정보량이 줄거나 비율상 화면이 작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손이 나름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패드 10.1인치를 무리해서 한 손에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남자치고 손이 작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기준은 모르겠어요. 충분히 큰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S23 기본형과 플러스는 플랫 디스플레이이고 S23 울트라는 곡면이 있는 엣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심미적으로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슬림해 보이고 그립감도 좋겠지만 가뜩이나 베젤도 얇은데 엣지라서 누르기가 여러모로 힘듭니다. 삼성, 전자, 디스플레이 접고 휘고 하는 거 잘 알겠어요. 잘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플래그십은 좀 펴줬으면 좋겠어요. 누워서 폰하다 보면 검지랑 엄지 사이에 알지 못했던 손가락이 있는지 엄청 눌립니다. 물론 누워서 폰하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어쩌라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누워서 폰하는 게 불편하다는데. 에? 구독 취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S23 기본형은 플랫 디스플레이에 스크린 사이즈도 적당해서 그립감도 괜찮고 이번엔 후면 카메라의 컨투어 컷, 즉 카메라 섬을 없애서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링이나 튀어나온 정도도 적당하고 카메라 화질도 훌륭합니다. 카메라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할게요. 두께는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시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갤럭시 S23는 엣지면을 둥글게 마감해서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어차피 케이스 씌울 거면 케이스의 엣지가 R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생폰이 아닌 이상 딱 떨어진 아이폰이나 S23의 둥근 미들 프레임이나 케이스 두께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 둥글게 비슷합니다. 자, 케이스를 씌워보면 둘 다 각이 없어지고 둥그러지죠?
그럼 결국 또 크기와 두께에 따른 그립감만 남는데 작은 사이즈 폰은 바지 주머니에 편하게 넣기도 좋습니다. 갤럭시 S23를 개봉하면서 받은 첫 느낌이 아이폰 4가 처음 나왔을 때 딱 그 감동인데 이미 정형화된 바이형 스마트폰 디자인에서 디자인은 깔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깔끔하고 무난합니다. 성능도 스냅드래곤 8 gen2를 모델 차별 없이 탑재해줬고 기본형도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서 발열 관리도 적당합니다. 쉽게 말해 흰 티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요. 뭐가 더 필요해? 요즘엔 성별이 필요하구나. 뭐 굳이 불만을 찾아서 끌어오면 딱 한 가지, 이 달그락거리는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안으로 쏙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이건 기술도 생각해야 하고 대부분의 플래그십 폰들이 다 달그락거리죠. 언젠가부터 스마트폰의 카툭티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생폰 상태에서 달그락거리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케이스를 씌우면 카툭티만큼 케이스가 평면을 만들어줘서 또 괜찮은데 개발하면서 이거 카메라 너무 튀어나왔는데? 달그락거려. 야 괜찮아, 쟤네들 어차피 케이스 껴. 그럼 폰 디자인을 왜 했지? 그러게, 케이스나 팔자. 약간 이런 추세죠? 모르겠다고요? 갤럭시는 아니지만 이건 아이폰 12 맥스, 이건 아이폰 13 프로, 이건 아이폰 14 프로. 카툭티를 막아주는 케이스를 다 껴놨고요. 미쳤죠? 그냥 똑같아요. 얘네 둘은 그냥 거의 차이도 없어요. 14 프로는 케이스를 껴도 달그락거려. 솔직히 지금까지 갤럭시는 조금 덜 했는데 슬슬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케이스를 씌울 예쁜 뼈대를 고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케이스와의 조화 때문에 크림색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방향을 살짝 틀어 삼성닷컴 전용 색상인 그라파이트를 샀는데 그레이 컬러의 후면과 전면, 측면, 매트예요. 후면 카메라의 블랙 컬러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같은 기종은 아니지만 팬텀 블랙이 묵직함이라면 그라파이트는 모던함이 강조된 컬러 조합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두리의 블랙 컬러가 무광이라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인데 유광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른 기본형 모델들은 유광이에요. 이런 비슷한 느낌? 근데 이게 흠집이 나면 유광도 아니고 무광 블랙 도장이라 복구가 어렵죠. 근데 투명 케이스? 이 투명 말고 색상 있는 케이스를 씌우면 이게 원래 무슨 색인지 알기도 어렵다. 이게 원래 무슨 색인데? 삼성닷컴 전용 색상인 그라파이트. 지금은 크림. 이게 다 가려지니까 진짜 예쁜 뼈대 맞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성능도 불만이 없었는데 새 폰은 항상 빠릿하고 파일 시스템이 깔끔하니까 이번에는 기존 폰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 중인데요. 512GB 모델에 약 250GB 자료를 그냥 때려박아서 사용했는데 오히려 더 빠릅니다. S23 기본형과 플러스의 램 용량이 8GB, 울트라가 12GB인데 안드로이드 특성상 미디어 파일이 자잘하게 많고 웹브라우저도 막 수십 개씩 켜놓고 안 닫고 쓰고 그러면 점점 느려질 텐데 제가 딱 그렇게 지저분하게 쓰는데 8GB 램도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게임기로 생각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는 차고 넘치는 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성능도 기존의 플립4를 사용했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사용해도 부담 없었고 물론 중간중간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퇴근 후 침대에 폰을 던질 때 플립4가 30에서 40%쯤 남았었다면 S23는 60에서 70%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폰으로 쇼츠 지옥, 인스타 릴스 지옥 한번 들렀다가 피곤해서 잠들기 전까지 15% 배터리 부족 경고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플립4는 15% 경고음이 들리면 항상 자야겠다 하고 충전기 꽂고 잤거든요. 참, 배터리 고속 충전에 S23 기본형은 25W,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45W까지 지원하는 차별을 두었는데 45W 충전이라 하더라도 대략 초반 50% 정도까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충전 꽂아놓고 자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45W 충전이 긴급 상황에서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니까 25W로 차별한 건 좀 치사하죠. 말이 나왔으니 좀 더 말해보면 차별한 게 조금 더 있는데 UWB 네, 처음 들어보셨죠?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꽤 상세한 원거리 통신 규격입니다.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 측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거나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꽤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통신 규격인데 폰에 이게 없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태그 플러스 모델이 UWB를 지원하는데 폰에는 이걸 왜 뺀 거냐?
근데 뭐 필요한 사람만 잘 쓰고 대중화가 되었다 싶으면 또 언제 뺐냐는 듯 필요 없어도 넣어주니까 당장은 필요한 사람들만 잘 쓰게 하고 우리는 지금 뉴진스 하이보이를 위한 블루투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추가로 또 차이 나는 게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48에서 120Hz 가변 주사율, 울트라 모델은 1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요즘 플래그십 폰들 120Hz 주사율이라 메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부드럽죠. S23는 모든 기기 시리즈가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최소가 48Hz랑 1Hz랑 무슨 차이가 있냐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카운터에 물건을 계산하러 갑니다. 캐셔가 120명이 있을 때 손님이 120명 오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손님이 저 혼자네요? 그럼 캐셔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48명의 캐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력 낭비죠. 우리가 봐온 대부분의 TV가 60Hz고 1초에 60개의 화면 전환을 보여주는데 멈춰있는 화면은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죠. 그럼 쓸데없이 48번 전환하는 것보다 한 번 전환해서 냅두는 게 전력 효율이 좋겠죠. 배터리 효율 측면에서는 실제로 좋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충전기 1, 2분 더 꽂아주면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120Hz의 최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카메라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 조리개 값과 화소 값 외우고 쓰시나요? 몰라도 만족스럽게 쓰고 계시죠? 그리고 솔직히 인스타 말고 사진 올릴 때가 있나요? 아 유튜브 하세요? 브이로그요? 근데 카메라 성능이 부족하신가요? 솔직히 우리는 매년 열리는 스마트 카메라 언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나와야지. 이미 콘텐츠 제작자도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를 매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라고요. 애초에 살면서 뛸 일도 줄어드는데 뛰면서 카메라가 안 흔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S23 울트라는 2억 화소 카메라를 지원하는데. 그래요, 화소 중요합니다. 근데 소니의 미러리스 중에서도 고화소 바디라 불리는 A7R5가 최대 6100만 화소입니다. 상업 작가들이 쓰는 사진 바디가 6100만 화소인데 울트라랑 비교하면 3배 넘게 낮은 화소죠. 하지만 작가분들에게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결과는 뻔하죠. 결국 스마트폰의 카메라라는 소리입니다. 2억 화소는 실제로도 대단하고 효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쓰임새에 비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진짜 전문가용 카메라를 비교하더라도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야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는 기준으로 결과물의 우위를 가리기가 애매하게 비벼집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후보정 기술과 각종 어플들이 이걸 커버쳐주고 있어요. 글자가 뭉개져 있다 싶으면 AI 기술이 대략 유추해서 그럴싸하게 글자도 만들어주고 피부도 매끈하게 보정해줍니다. 오히려 전문 기술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훌륭한 결과물을 내어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나 편의성 자체에서 스마트폰이 압승이죠. 결과적으로 갤럭시 S23의 카메라는 일반 사용 시점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욕심이 아닌 카메라 성능이 필요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만 고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부 표현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진짜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스마트 카메라가 필요했다면 S23 울트라를 사는 게 맞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신다면 S23 기본형이 작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제외한 성능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게임인데 내가 원신을 한다, 그것도 예민한 하드코어 유저이다 하면 아이폰과 갤럭시의 프레임 유지력, 발열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모바일 게임 대부분은 갤럭시의 엄청난 성능 향상으로 비교가 딱히 필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GOS 관련해서도 이전에 크게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패치 방향도 게임 최적화 성능에 있어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성능 위주로 말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패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은 폰을 선호해서 이 친구들을 쓰다가 갤럭시 S23를 메인폰으로 사용 중인데 적당한 크기와 빠릿한 성능, 깔끔한 디자인, 게다가 절대무적 삼성페이와 업무 최강자 통화 녹음을 생각하면 두말할 것 없고 안드로이드의 자유도까지 아이폰이 국내에서 애플 생태계를 제외하고 스마트폰만 본다면 장점이 뭘까요? 카메라일까요? 카메라가 앞선다면 이미 상향 평준화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차이가 필요하신가요? 아, 이 새끼 갤럭시 바다 틀딱이다 그러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도 애플 제품 좋아하고 맥북 있고 아이패드 있고 아이폰 14 프로까지 꾸준히 구매 중입니다. 팔목에는 연동도 안 되는 애플워치 울트라 전자시계 용도로 차고 있고요. 오히려 갤럭시를 우습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기계에 관심 없고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엄마 아빠 스마트폰을 추천받으면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물론 아이폰도 편합니다. 근데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내 애플페이 들어와요. 근데요, 애플페이가 아니라 애플페이 할아버지가 와도 현재 전통시장까지 결제가 커버되는 폰은 삼성페이입니다. 진짜 기존 방식까지 커버한 게 신의 한 수죠. 아무튼 갤럭시 S23가 마음에 들게 잘 나와서 내 돈 주고 칭찬 좀 했습니다. 혹시나 이전에 경험한 차별 대우들 때문에 기본형을 바로 거르고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을 보고 계셨다면 갤럭시 S23 기본형도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혹시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진짜 좀 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